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나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요. 산이나 공원에 나가보면 운동하시거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걷는 모양을 보면 다들 각기 제각각의 모양으로 팔을 크게 휘저으면서 씩씩하게 걷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천천히 느리게 팔자로 걷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걷는 모양만 보더라도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제 걸음걸이가 이렇게 자꾸 보여요. 그렇죠. 안 보려고 해도 계속 보이는데 저렇게 걸으면 무릎이 아파질 텐데 생각도 들고 새끼손가락은 배꼽에 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늘리라고요? 더 뒤로 걷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엉덩이가 수축하면서 뒤로 밀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도 펴져야 돼요. 네. 이렇게 구부리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펴져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어딜 꺾냐면 요 네. 가운데를. 그래서 이걸 잡고 세게 네. 얘도 꺾어지네. 이 꺾어지면 안 됩니다. 신발 또 볼 때 요 뒤에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네. 요 뒤에를 눌러봤을 때 정말 돌처럼 딱딱해야 돼요. 딱딱해야 돼요. 네, 여기.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아까 가운데 안쪽 아치가 있는데도 돌처럼 딱딱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 유재욱입니다. 이제 저는 도곡동에서 그 고장난 허리 어깨 무릎 고치고 살고 있고요. 우리 박지숙 소장님하고는 거의 20년째인가요? 거의 20년째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신간 내셨어요. 네. 눈, 코, 입, 귀, 치, 촉. 네. 오감이죠. 오감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읽고서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저의 주치 선생님이기도 하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사람들이 걷는 모양만 보더라도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게 직업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활의학과가 원래 이 걸음걸이, 그러니까 보행을 분석해서 질병을 이제 분석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마다 산책을 나갑니다. 이제 아내하고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제 걸음걸이가 이렇게 자꾸 보여요. 그렇죠. 안 보려고 해도 계속 보이는데 몸매가 어떠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걸으면 무릎이 아파질 텐데 생각도 들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걸으면 다리가 오다리가 휘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저분은 파킨슨 초기 증상 같아서 검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쫓아가서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하시면 MRI 한번 찍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걷는 것이 제일 잘 걷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들이 매일 걷는 거는 정말 일상생활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걷는 거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근데 실제로 이제 걷는 거를 보면 우리가 산책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앞에서 걷는 사람을 제가 뒤에서 보면 사실은 열의 여덟은 잘못 제대로 걷는 게 아니에요. 예. 다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것뿐이지 다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박 소장님은 걷는 이유가 뭔가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주로 이제 첫 번째는 어딘가를 이동하기 위해서 걷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요새 운동하려고 많이들 걷죠. 네. 요즘에 다 이제 밖에 나가 보면 산책 가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건강하려고 그렇죠. 걷거나 네. 아니면 뭐 살 빼려고 걷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왜 걷느냐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걷기 때문에 잘못 걷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걷느냐, 우리가 걷는 목적이 뭐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동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걸어서 여기까지 가는 이동 수단으로서의 걷기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 수단으로 걷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주 최근까지는 다 이동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0년 전만 해도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100년 전까지는 하루에 평균 3만 보 정도 걸었다고 해요. 네. 우리 지금은 사실 10,000보를 걷기도 쉽지는 않은데 3만 보 정도가 기본이었다고 하고 아프리카 가면 지금도 사실은 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매일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수단으로 걷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동하려고 걷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운동하려고 걷는 사람들이 맞아요.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살 빼려고 뭐 예뻐지려고 뭐 오래 살려고 이것 때문에 걷거든요. 근데 이 운동으로 걷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운동하러 가는 데까지 걷는 데까지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쵸. 주차비를 내고 걷고서 다시 이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또 걷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사람이 100년 전 사람이 이걸 보면 아마도 비싼 밥 먹고 왜 이렇게 힘 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우리의 지금 걷기는 운동을 위해서 이제 걷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른 거죠? 이동을 위해서 걷는 거는요, 최소의 에너지를 들여서 최대로 많이 걸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목적이 그거니까 최소 에너지를 들여서 제일 많이 걷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가장 편한 자세로 자기가 걷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예, 그거는 자기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동을 위한 걷기는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무의식이 조정을 해서 내가 제일 편하게 에너지를 제일 조금 쓰고 걷게 되는데 이 운동을 하는 거는 사실은 반대예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운동이 돼야 되고 살을 빼야 되고 근육이 좋아져야 되니까 약한 곳을 더 자극을 줘야 되고 아니면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 걷는 거는 반대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자세도 편한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로 걸어야 네.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바른 자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힘든 자세입니다. 네. 좋긴 하지만 힘들어요. 편한 자세는 이게 편해요. 그렇죠. 누구나 편하죠. 네. 그렇지만 편한 자세는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에너지가 적게 들고 편한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동이 되려면 바른 자세로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의식적으로 계속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선생님 말씀은 뭔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에만 집중해서 걷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운동을 할 때 걷는 것은 내가 운동하는 걷는 행위에 집중을 더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걷는 거에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네.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걸을 때 운동하고 걸을 때 어떻게 해요? 음악 듣고 걷고 그렇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걷고 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게 무의식으로 달아나 버려요. 그렇죠. 뭐 다른 생각하면서 또 딴 생각하고 걷고 달아나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걷는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금방 또 이렇게 하고 걷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걷는데 실제로는 운동이 잘 안 효과가 떨어지고 네. 바른 자세로 걸으려고 해서 했는데 나쁜 자세로 걸으니까 운동이 안 되고 오히려 뭐 무릎이 아프거나 네. 통증이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꾸 무의식적으로 원복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원래 걸음은 90% 이상이 다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박수영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호흡도 그렇잖아요. 네. 이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이죠. 무의식이 쉬는 거여서 네. 이걸 의식으로 이렇게 끌어내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0번의 숨을 자기가 오롯이 그 의식을 가지고 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네, 말씀을 네.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똑같아요. 그렇네요. 이 걸음걸이도 이걸 무의식에 있는 거를
어떻게 의식으로 이렇게 끌어갖고 네. 나오느냐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아,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걸을 때는 바른 자세로 걷는 행위에 집중해서 의식적으로 걷자.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걷는 것이 바르게 걷는 것일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어떻게 하면 이 걸음을 의식의 영역에 붙잡아 두느냐가 네. 관건인데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바른 걸음을 제가 알려드려도 금방 무의식으로 가버리면은 네,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의식의 영역에 붙잡아 두느냐, 요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있어요. 네. 어디냐면 군대예요. 아, 네. 군대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이 오와 열을 맞춰서 딱 행군을 해야 되잖아요. 딱딱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으로 이렇게 걸으면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맞춰 걷게 일부러 훈련을 시켜요. 네. 그리고 그런 노하우가 엄청나게 발달해 돼 있는 데가 군대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구령을 붙여가지고 그쵸.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왼발, 오른발, 그렇죠. 그러니까 왼발 하는 것이 네. 계속 뇌에다가 이렇게 걸어 하면서 의식에다 주는 거거든요. 아니 걷기 명상할 때 우리가 그 나의 걸음 알아차림하는 원리랑 아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걷기 명상을 할 때도 사실은 이제 나의 걸음 한 걸음에 더 주의를 집중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그걸 좀 더 쉽게 관찰하기 위해서 나의 오른발, 오른발, 왼발을 이렇게 네이밍한다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알아차리는 훈련법이 있거든요. 아,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의식하고 의식을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몇 군데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심장을 의식적으로 빨리 뛰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뭐 체온을 우리가 올리겠다고 해서 맞아요. 올릴 수도 없는데 숨은 빨리 쉴 수가 있어요. 네. 호흡은 빨리 할 수 있고 걸음도 의식적으로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무의식의 접점, 윈도우가 네. 되는 그 부분이 걸음걸이하고 호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을 컨트롤하거나 네.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명상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거나 네. 뭐 해탈을 득도를 하거나 계시를 받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할 때 호흡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걸음걸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제 정신과에서도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네. 이제 걸음걸이를 얘기하면서 이제 정신적인 맞아요.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그래서 요새 합니다. 현대인들한테 정말 어떤 걷기 명상이라든지 호흡을 통한 명상을 통해서 건강을 또 이렇게 회복하고자 그렇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듣고 보니까 군대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딱 집중해서 걷는 행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나오는 건가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네. 나오면 또 그렇게 안 그렇죠. 하죠. 원복이 되죠. 네네. 네. 근데 군대에서는 말이죠. 왜 왼발 할까요? 왼발 오른발 안 하고.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왼발 오른발 안 하잖아요. 네. 이게 의식적으로 너무 걸음걸이를 잘 걸으려고 하면 말이죠. 걸음걸이가 되게 어색해져요.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잘 걸으라고 막 옆에서 뭐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다들 이렇게 아, 이게 걷는 게 내가 잘 걸으려고 막 너무 의식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그냥 가만 걸으면 알아서 이렇게 걷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발 한쪽 발만 계속 하면 되고요. 이게 그러면 나는 뭐 산책할 때마다 왼발하고 걸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보통 우리가 걸음걸이를 좋은 쪽으로 바꿀 때 이럴 때 한 7일 정도를 매일 구령을 붙여서 걸으면 뇌에서 그거를 습득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 첫 번째 그러면은 한 7일 정도를 뭐 왼발이면 왼발, 오른발이면 그렇죠. 오른발. 왼발도 괜찮고 오른발도 괜찮은데 네. 보통 이제 왼발 하면서 계속 의식의 영역에서 내 걸음걸이를 두면서 네. 내 걸음걸이를 연습을 하는 거를 한 일주일 정도를 하면 네. 그 다음에는 꼭 그렇지 않아도 내 걸음걸이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죠. 아. 네,
나의 의식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그렇죠. 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걸음걸이를 익히기 전에 네. 일단은 그 걸음걸이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부터 배우는. 아, 정말 중요한 그거는 말씀인 이제 것 처음에 같아요. 왼발 요걸 기억을 하시면 네, 됩니다. 첫 번째. 네. 이제는 이제 진짜 어떻게 걸으면 좋은 거냐, 네. 어떤 걸음걸이가 바른 걸음걸이냐, 이게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전문가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네. 골프 배우면 골프 스윙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골프 레슨 프로가 100명이 있으면 골반 이렇게 트는 것도 100명이 다른 얘기를 하고, 뭐 팔꿈치도 100명이 다른 얘기를 하고, 이렇듯이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 걸음걸이도 사실 다 똑같아요. 뭐 여기는 어떻고, 종아리는 네, 어떻고, 맞아요.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두 곳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네. 편하게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른 자세로 걸어라. 바른 자세로 예. 걸어라. 물론 당연하죠. 바른 자세로 걸어야 좋고, 바른 자세로 걷지 않으면, 예를 들면 꾸정하게 걸으면 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겠죠. 네. 근데 사실은 또 이게 또 바른 자세라 그러면은 그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게 왜냐면, 바른 자세인지. 이 골반도 골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가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깨는 어떻게, 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릎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굉장히 그것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한 방에 딱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일어나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일명 배펴예요. 배펴. 배펴. 배를 펴라는 거야. 아, 네. 배펴. 일단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손가락을요? 네, 이렇게. 네. 여기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명치에 대고요. 네. 새끼손가락은 배꼽에 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요 사이를 제일 늘려보세요. 세게. 완전히. 늘리라고요. 세. 네. 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쑥 들어가죠. 네. 배가 쑥 들어가고, 들어가고. 등이 좀 뻐근한가요? 네. 등이 좀 좀 뻐근하고. 뻐근하고 네. 가슴도 좀 활짝 펴지는 것 펴지고, 같아요. 네. 이 네. 자세로 걸으면 됩니다. 아, 이 힘들죠? 자세로요? 힘들어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자세에서 힘을 빼도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빼면 안 되고요. 아, 네. 이 자세에서 그대로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걸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명치 끝하고 배꼽에 대고, 네. 요 사이 거리를 네. 최대한으로 쭉 배를 피는 늘려준다. 거예요. 네. 그러면 자세가 골반도 바로 서고, 배는 쏙 들어가고, 엉덩이 올라가고, 네. 등도 펴지고, 어깨, 목도 펴지고, 다 펴집니다. 작은 키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키도 커지죠. 키도 커집니다. 네. 이 자세에서 걸으면 바르게 걸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힘을 빼, 또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또 넘어가. 그렇죠. 돌아가. 딴 생각해.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구부정해지는. 이렇게. 배가 길이가 줄어드는 거 줄어드는 같아요. 거죠. 무릎은 조금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건단 말이죠. 네, 네. 근데 다들 다 이렇게 걸어요. 지금 여기 화면 이거 TV 보시는 분들을 보면 열에 여덟 다 이렇게 걷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여기 나올 때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무의식적으로 걸으면 그렇게 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네. 편하거든. 네.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하면 편하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하면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좀 힘을 주고 불편하게 걸어야 돼요. 배를 쫙 그러려면 펴고.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배를 피면 돼요. 네, 배펴. 배펴. 그래서 바른 자세로 하면 배를 펴라.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그 뒷근육으로 걸으면 돼요. 뒷근육으로 걸어라. 뒷근육으로. 네. 뒷고기는 들어보셨는데 제주도 가면 뒷고기 팔잖아요. 네, 네. 근데 뒷근육이 어디냐면 네. 뒷근육 들어보셨어요? 뒷근육. 뒷근육이요. 이게 앞판하고 뒷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게 보통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서가지고 네. 이렇게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딱 이렇게 쓰면 요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요 상태로.
그러면 요 앞에 쪽을 앞판이라고 그러고요. 네. 요 뒤에 쪽을 뒷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네. 팔은 여기가 앞판이고 여기가 뒷판이에요. 아시겠죠? 네네네. 아니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네. 이런 모형 많잖아요. 이걸 원래 그 아나토미칼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해부학 네. 포지션을 네. 이렇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이에요. 이게 앞판, 요게 뒷판. 요쪽에 앞에 있는 거를 앞근육, 네. 요쪽이 뒷근육. 근데 앞근육을 쓰면 나이가 늙어요. 뒷근육을 쓰면 젊어져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뇌 같아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앞근육이 긴장해서 구부러져요. 노인들이 다 어떻게 돼? 이렇게 돼. 네. 네. 노인들 다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네.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해? 피고 다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뒷근육이 좋을수록 머리도 좋아지고 성공하고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스클럽 가면 어떻게 해?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뭐 이렇게 하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근육이잖아요. 네. 이거 하면 안 돼요. 뒤만 하세요. 뒤만. 저는 이제 9대1로 하라고 9대1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근육은 1, 네. 뒷근육은 9. 사실은 10대 0으로 해도 돼요. 여기만 하고 여기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럼 뒷근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다 되나요? 당기는 거죠. 당기고 네. 피고. 네. 네. 만약에 헬스클럽에서 가서 한다면 네. 하지 말아야 될 거 벤치프레스, 그다음에 뭐 이두 근육 이런 거보다는 삼두 아니면 뒤로 당기는 거, 당기는 거, 그다음에 엉덩이, 네. 햄스트링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도 우리가 앞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뒷근육으로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근데 이제 대부분 저도 우리 박 소장님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앞근육으로 걸어요. 그게 무슨냐면 다리에서 앞근육이 이거죠. 네. 대퇴사두근으로 걷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뒤쪽에 엉덩이하고 햄스트링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이 앞근육을 걷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근육을 수축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아까 좀 비슷한 게 배 안 피고 걷는 거랑 비슷하게 걸어요. 그렇죠. 구부정하니. 네, 배를 안 피고 걸으면 앞근육을 걷게 돼 있습니다. 네, 다 그렇게 걸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뒤로 걷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엉덩이가 수축하면서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뒤로 밀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도 펴져야 돼요. 네. 이렇게 구부리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펴져야 되고 엉덩이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밀어야 되는 거죠. 걸으실 때 왼손을 엉덩이에 딱 대보세요. 네. 되면 할 때 이게 딱 수축을 해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네. 팍 올라와야 돼요. 뒤에가. 그러니까 왼발, 이게 왼발 아니에요. 오른발이죠. 그러니까 왼 엉덩이지. 네. 왼 엉덩이, 왼 엉덩이, 왼 엉덩이 하면서 왼발, 그러니까 오른발이 나갈 때 여기가 수축되는 걸 느끼면서 걸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엉덩이 걷기를 하면은 엄청 날씬해지고 그 몸태가 좋아진다고. 그거는 이제 미용적인 것만은 네. 얘기한 거고 네. 이게 엉덩이로 걸으면 사실은 모든 게 좋아집니다. 네, 그럴 것 같으네요, 정말. 당연히 엉덩이가 예뻐지죠. 다리 날씬해지죠. 그 종아리도 날씬해져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을 쓰면 어떻게 돼요? 종아리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네, 종아리가 붓고 아프고. 여자분들도 종아리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싫어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 보면 말은 엉덩이 이만한데 네. 밑에는 얇잖아요. 종아리 얇고. 그렇죠? 그다음에 100m 선수들 봐봐. 그렇죠. 여기 이만한데 허벅지는. 여기 종아리 얇잖아요. 발목도 네. 얇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엉덩이가 약하면 종아리하고 발목이 굵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용적으로 비욘세 다리 같이 되려면 엉덩이 근육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근육을 걸을수록 뒷근육으로 걸을수록 몸매도 예뻐지고 당연히 뭐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여러분들 뭐 구부러진 거, 거북목, 어깨 아픈 거, 충돌 증후군, 뭐 여러분 아는 거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정말 걷기만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이걸 다 한 번에 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바른 자세로 배를 펴고 걷자. 네. 두 번째 왼손 엉덩이에 딱 대고 엉덩이가 수축을 하는 걸 느끼면서 왼엉덩이, 네. 왼엉덩이 하면서 걷자. 이거를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완전히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뭐 요새는 뭐 많은 젊은이들도 무릎이 아프거나 발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의식적으로 걷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파서 못 걷는 분들이 네. 많고, 저도 이제 병원에 오시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난 무릎이 아픈데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픈데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걷기를 안 하면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걷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픈 걸 참아가면서까지, 예를 들면 진통제를 먹어가면서까지 걸을 거냐, 그것도 사실 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무릎이 아파서 이제 걷기가 힘든 분들이 있으면 한 예를 들어 10분만 걸으면 아프다 나는. 네. 그러면 아플 때까지 걸으면 안 됩니다. 9분을 걸으세요. 9분. 아, 딱 아프기 직전까지만. 직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재보세요. 아파. 한 10분 걸을 때 아파. 그 다음 날 9분 걸어보세요. 그럼 9분 걸었더니 아파. 네. 그럼 그 다음 날 8분 걸어보세요. 안 아파. 그럼 8분씩만 걷는 거예요. 아, 네. 그거를 쉬면서 반복을 하세요. 아, 하루에 몇 번씩? 몇 번씩.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60번을 걸어야 되는데, 60분을 걸어야 되는데, 뭐 10분씩 나눠서 6번을 걸으면 네. 효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효과가 더 좋아요. 연구에 의하면 한 번에 쭉 걷는 것보다 나눠서 6번 걷는 게 여러 가지로 효과가 네.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간을 재세요. 그래서 안 아플 때까지 재서 그거를 나눠 걸으시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보통은 걸을수록 별로 안 아픕니다. 앉아 있을 때 보통 많이 불편해하시고, 걸으면 안 아픈데, 이제 문제는 디스크 극복을 하겠다고 막 뛰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잇몸 일으키게 하고.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다치니까 오히려 조금 활기차게 걷는 정도, 이런 정도로도 디스크가 많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협착증이 문제예요. 척추관 네. 협착증은 걸을 때 아파서 주저앉는 병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100m 걸으면 주저앉고, 어떤 분은 500m 걸으면 주저앉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500m 걸으면 주저앉으면 400m씩만 걸으세요. 또 걷고, 앉아있다가 좀 쉬었다가 또 걷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최대한 무리를 주지 말되 운동은 여러 번 걸어야죠. 나누어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무릎이 다쳐가지고 무릎이 아주 아픈 사람 중에 네, 한 네. 명인데, 운동은 해야겠으니까 항상 이제 뭐 피트니스 센터 가거나 아니면 이제 산에를 가거나 하면 갈등이 되는 게, 트레이드밀에서 안전하게 걷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야외에서 걷는 게 더 나을지. 그런 것도 참 질문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트레드밀을 많이 네. 했는데,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또 밖에를 많이 걸으시고.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트레드밀보다는 바깥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트레드밀이 속도를 정해놓고 걷잖아요. 그렇죠. 속도를 정해놓고 걸어서 속도가 일정하게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다쳐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방심하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야외에서 걸을 때는 내가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다양하죠. 그러니까는 훨씬 걸음이.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는 어떤 맞아요. 풍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세로토닌이나 뇌에 나오는 것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트레드밀보다는 저는 이제 산길이 좋고, 근데 그렇지만 요즘에는 또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게 흙길, 네. 그 다음에 트랙, 네, 네. 시멘트길,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뭐죠? 둘레길? 네, 네. 둘레길, 뭐 이렇게 뭐 어디를 걷는 게 좋냐. 근데 보통은 둘레길처럼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네. 그러니까 판판하지 않은 데를 걷는 게 건강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목이 계속 이렇게 운동이 되는군요. 예,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발목에 그 센서가 달려 있어요. 이 고유 수용체 감각이라고 해서
이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센서가 뇌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걸을수록 뇌가 자극이 돼서 이게 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평평한 걸 걸으면 노인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울퉁불퉁한 데 갈수록 이렇게 좀 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자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발목에 조금 안정성이 떨어져 있거나 낙상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좀 안 좋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트랙이나 아니면 잔디밭 이런 데가 좋고요.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시멘트 바닥. 네. 시멘트 바닥은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집이 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또 맨발로만 이렇게 다니면 그거는 이제 발에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뭔가를 신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 발이 사실은 충격 흡수 장치거든요. 네. 우리가 100톤이 걸린다고 그래요. 하루에 100톤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7,000보 정도 걸으면 100톤이 걸리는데 충격을 그 발이 거의 다 흡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흡수가 돼요. 이 스프링이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그 스프링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더 이상 흡수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몇 살이냐면 45살. 아, 네. 45살. 생각보다 빠른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45살 때쯤 노안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노족이라고 해요. 노족. 노조. 그러니까 스프링이 망가지는 거지. 그렇지만 눈은 불편한데 발은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느낌이 없는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10년쯤 지나면 그러니까 한 55세쯤 되면 그게 어디로 오냐면 무릎으로 와요. 무릎 관절염부터 시작을 해요. 나는 발은 안 아픈데 무릎이 아파. 이거는 발이 먼저 10년 동안 얻어맞아서 그 충격이 무릎까지 계속 10년을 전해져서 무릎이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 원인은 이제 발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나는 불편하지 않아도 발은 원래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불편하지 않아도 한 45살 때쯤 되면 이 발을 보호하는 뭔가를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10년 또는 15년 뭐 튼튼한 사람은 뭐 근육이 있더라도 15년 정도 지나면 몇 살일까? 60살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무릎에서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도 이게 신호가 오면 늦어요. 이미 그때는. 늦어요. 이게 무릎도 관절염이 뭐 잘 아시겠지만 1, 2, 3, 4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초기, 그다음에 4기가 말기.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1, 2기에는 사람의 70%가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이군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증상이 나타나면 3기. 아, 이미 그때는 3기군요. 근데 1, 2기는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잘 돼. 네. 그때는 증상이 없어서 간과해요.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 갔더니 3기라고 그래. 근데 그거는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증상을 늦추거나 지연시키거나 수술을 늦추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벌써 이미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5년, 10년 후에 해야 되는데 벌써 그런 식의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가 발이 문제가 생기고 한참 있으면 무릎이 문제가 생길 때부터 되면 그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잘 대비를 하셔야지만 되고 그래서 뭐 깔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굉장히 슬리퍼 얇은 건 안 돼요. 두꺼운 슬리퍼를 신으시든지 아니면 정말 운동화를 신으시든지 이런 정도를 하셔야 대비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신발을 보고도 건강을 또 측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 신발이 지난 한 6개월간 내가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를 볼 수 있는 블랙박스 같은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게 그대로 이제 딱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신발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건 좀 새 신발이에요. 이렇게 새 신발인데 신발을 이렇게 보면 많은 신발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벌어져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이런 신발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걸으면 이렇게 되냐면 발이 이렇게 디딜 때 안쪽에가
이렇게 무너지면 아. 계속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 안쪽에 있는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평발처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발인 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기능성 평발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평발인 사람 아니고 나는 평발이 아닌데 걸을 때만 무너진다. 이걸 이제 기능성 평발이라고 하는데 기능성 평발인 분들은 보면 신발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게 발 뒤축을 봐요. 네. 뒤축을. 우리 뒤축이 얼만큼 다르면 바꾸는 게 좋을까요? 한 3분의 1이요? 3분의 1? 네.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발 뒤축은 바로바로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문제가 돼도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나는 이 가운데가 아니고 약간 바깥쪽이 닳아요. 그래요. 네. 근데 대부분 바깥쪽이 닳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네. 보통은 가운데보다 약간 바깥쪽이 닳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약간 7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 때 약간 바깥쪽으로 닿아서 이렇게 걷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닿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여기가 닿는 사람 있어요. 완전히 바깥쪽으로. 여기가.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이 팔자걸음 네. 이런 분들은 여기가 닳고요. 여기가 닳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 안짱걸음. 안짱걸음. 네, 근데 이제 다 물어보시는 게 그거보다 이르는 사람 별로 없고 다 여기가 닳는다고 이상하다고 와요. 근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다 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이만큼 깎아져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 때문에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나 골반이 비틀어지거나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바꿔주시고 신발이 변형이 된다는 얘기는 발 대신 맞아준 거예요. 사실. 신발이. 네, 발 대신 변형이 돼줘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고 사실은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월화수목금토일을 다른 신발 신으라고 해요. 네. 한 신발을 1년 신고 바꾸고 1년 신고 바꾸는 것보다 7컬레를 7년 신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아요. 네. 그다음에 신발을 고르는 방법도 있어요. 네. 어떻게 고르십니까? 예쁜 거 고르시나요? 저희들은 주로 이제 예쁜 거를 예전에는 그죠? 많이 골랐는데 네. 요새는 이제 신어보고 신었을 때 신었을 때 편안한 착화감. 편한 거. 네, 이렇게 약간 좀 쿠션감이 있고 쿠션감이 그러면서도 좀 안정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신발을 고르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신발을 고르러 가면 푹신푹신하다, 네. 가볍다 두 가지로 고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 디자인 말고 디자인을 뺐을 때. 근데 저는 일단은 푹신푹신한 것도 별로고 가벼운 것도 별로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푹신푹신한 것들 뭐 에어 너무 푹신푹신한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실리콘 들어있는 거 에어 이런 거는 이 발바닥이 이렇게 발 뒤꿈치가 짚었을 때 무너져요. 순간적으로. 너무 힘을 지탱해주는 힘이 없군요. 헉헉 무너져요. 그러면 그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봤거든요. 확 무너지면 이 내 발 옆에 있는 근육이 그걸 잡으려고 힘을 확 써. 그러면 발목이 두꺼워져요. 발목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그걸 못 잡으면 발목 인대가 상하겠죠. 네. 그래서 너무 푹신푹신 쿠션이 너무 많은 건 안 된다. 첫 번째, 네. 막 에어 크게 들어있거나 실리콘 이만큼 들어있는 거는 안 된다. 그다음에 너무 가벼운 것도 안 된다. 네. 왜냐면 우리가 흔히 가벼운 신발이 좋다라고 알고 가벼우면 있잖아요. 날아갈 것 같죠. 네. 신발을 신으면. 근데 차랑 똑같아요. 차도 경차가 있고 무거운 차가 있어요. 사고 나 보세요. 그렇죠. 승차감은 어떨까요? 승차감도 차이가 많이 나죠. 나겠죠. 그러니까 승차감도 이렇게 많이 달릴수록 무거운 차가 좋아요. 승차감도. 그럼 신발이 무조건 무거운 게 좋은가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무게는 있어야 된다. 어느 너무 정도. 가볍거나 너무 무거운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바꿔서 쓰는데 실내에서 사용하는 운동화는 네. 저는 실내에서 쓰는데 가벼운 걸 써요. 네. 왜냐면 실내니까. 네. 근데 뭐 제가 외출을 할 때는 조금 더. 그 다음에 산책을 하거나 걸을 때는 아주 두꺼운 거. 등산화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주 올레길을 걷거나 뭐 그쵸. 저기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뭐 그쪽 길을 할 때는 완전히 등산화를 그쵸. 신잖아요. 네, 운동화 네, 가면 네.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화 갖고 안 되고 굉장히 두껍고 딱딱하고 이런 걸 신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우리가 군대에서 이제 행군을 할 때 여기 까져가지고 운동화 신고 행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낙오합니다. 왜냐하면
군화를 신지 않으면 그 거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네, 군화가 그렇죠. 불편하지만. 맞아요. 예, 무겁고 딱딱한 신발이 생각보다 발을 보호한다. 뭐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무게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보세요. 네. 너무 가벼워. 그거는 좀 안 고르는 게 좋고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게 좋다. 네, 들어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꺾어보세요. 아, 꺾어보라. 어딜 꺾냐면 요 네. 가운데. 가운데를. 그래서 이걸 잡고 세게 아, 네. 얘도 꺾어지네. 어. 이 꺾어지면 안 됩니다. 아, 안 꺾어지는 안 신발. 꺾어져야 돼요. 이런 꺾어지는 신발 되게 많아요. 그 비싼 신발 같은데 잘 꺾어지네요. 네. 아니, 비싼 신발도 안 꺾어져. 여기가 꺾어지잖아요. 여기가 꺾어지면 아치가 꺾어진다고 봐야 돼요. 아치를 지탱해주는 힘이 지탱하지 없군요. 못하는 거야. 옛날 신발은요 여기 쇠가 들어 있었어요. 오. 밑에 꺾어지지 말라고. 오. 옛날 장인이 만드는 유럽의 장인이 만드는 구두에는 이 안에다 이만큼 쇠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게도 나가고 얘는 꺾어져. 그렇게 좋은 신발은 아니다. 대신 요 앞에는 꺾어져야 돼. 왜냐면 고기가 꺾어지게 돼 있잖아요. 발가락이. 탄력적으로 좀 거기는. 발가락이 이렇게 앞으로 그쵸. 가려면 꺾어져야 되니까 여기는 꺾어져야 되고 여기는 안 꺾어져야 되는데 얘는 여기는 잘 꺾어지고. 꺾어지고 여기는 생각보다 안 탄력성이 꺾어져요. 별로 예. 없네요. 그러니까는 이 아웃솔이라고 하는데 이 밑창이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네. 꺾어봐서 이렇게 여기는 안 꺾어지고 여기는 잘 잘 꺾어지는. 꺾여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가서 해보면 주인 저기 운동화 파는데 싫어하는데 살짝 던져보세요 이렇게 아, 네. 그 요- 이유는 요- 뭔가요? 이렇게 그러면 딱 떨어지죠. 확 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 한 네. 이렇게 어, 떨어지죠. 살짝. 근데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탁 뒤집어지는 거 있어요. 아, 네. 그냥 신발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지는 신발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디딜 때 이 신발이 뒤집어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또 근육을 써서 그걸 다시 이렇게 놓고 걸을 때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지는 신발은 신으면은 발목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네.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신발을 고르기 위해서는 던져보자. 네. 그래서 신발 가게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꺾어보고 꺾어보고. 주인 안 볼 때 살짝 던져보고 던져보면 네. 이제 대충의 신발을 알 수 있고요. 신발 또 볼 때 요 뒤에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네. 요 뒤에를 눌러봤을 때 정말 돌처럼 딱딱해야 돼요. 아, 딱딱해야 돼요. 네, 여기.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아까 가운데. 안쪽 아치가 있는데도 네. 돌처럼 딱딱해야 돼요. 이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꺾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안 꺾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져보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이 막 크고 성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발에 문제가 생기면은 위에가 다 틀어집니다. 막 그냥 오다리가 되고 뭐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신발 골라줄 때는 반드시 한번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정말 바르게 걷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유용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걷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걷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바른 자세로 배 펴고 걷자. 그 다음에 이 뒷근육을 이용해서 엉덩이에다가 손을 대고 걷자. 두 가지만 하셔도 바른 100세까지 건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걷는 이 걸음걸이가 이렇게 우리의 뇌와 젊음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롭게 안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이 유용한 팁을 여러분들도 활용하셔서 100세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걸으셨으면 바라봅니다.